자, 조금 전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역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김 대표의 가족들이 특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바로 보실까요? 먼저 김병기 대표 부인의 얘기입니다. 2023년 4월에 김 대표 비서관과 해당 병원의 부원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자, 당시 비서관이 사흘 뒤에 김 대표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께 진료받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의 부원장이 안과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 여기 다시 한번이라는 말을 봤을 때 부탁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뭐 너른 마음으로 잘 봐달라라는 인사라고 본다고 해도 더 문제는 다음입니다. 이 김 대표의 아들 문제인데요. 이건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옥이 의원님. 작년 11월 얘기입니다.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의정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전공의들이 병원을 다 떠나가지고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 정말 힘들다 이런 말 나올 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 대기 중인 걸로 아는데 최대한 빨리 진료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아드님이 라고 하니까 이 병원의 행정실장이 진료 의뢰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오후 1시 반보다 조금 일찍 오시면은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볼 수 있도록 진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이거든요. 당시 의정 갈등이었거든요. 쉽게 못 받거든요. 그런데 1차 병원 진료 의뢰서 없이 첫 번째로 진료 받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람의 병원이 종합병원이면서 공공기관입니다. 민간병원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국회의원 자신이 이런 특혜를 받아도 이거 굉장히 논란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가 아는 사람 또는 유명한 사람 또는 지위가 높다 해서 이런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혜가 공개가 되면 이거 자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도 아니고 또 시간을 요하는 공직자도 아니고 국회의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람의 병원에서 이러한 청탁을 받아주고 심지어는 아들 MRI 촬영까지도 이런 특혜를 줬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첫째, 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오히려 국회의원, 즉 입법기관의 한 멤버가 완전히 교란시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본인이 청탁을 해도 이것이 굉장히 적절치 못한데 네. 본인의 가족이 청탁을 하여서 그 특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국민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법한 소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예. 자, 김병기 원내대표 심각한 이 폭로기 때문에 바로 입장을 나왔어요. 반복되는 보도에 송구하다라면서 또 그 사람의 제보로 보인다. 그러면서 예약 부탁이 특혜 의전으로 둔갑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아들은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돼 있어서 부상을 입고 귀국해서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들리십니까?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으면 군 병원으로 갔어야죠. 그리고 응급실로 가거나요? 네. 그거는 뭐 당연히 갈 수 있는 건데 그 MRI 인근 병원에서 대기해야 할 정도면은 응급한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급한 거면 바로 저기 앰뷸런스 실려서 바로 해야죠. 이제 예.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행정실장의 답변입니다.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된다. 혹은 1차 동네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 됐을 때 그 예약 없이 갈 경우는 무조건 기다리는 경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급하게 왔는데 혹시 빈 자리가 있으면 넣어달라고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게 일상적인 시민들의 방식입니다. 네. 예약 없이 갈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간호사하고 얘기해서 순서 중에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중에
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일상인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답변 태도가 더 문제예요. 이게 예약입니까? 예약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예약한다고 다 행정실장에서 답변합니까? 두 번 체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전체 의료인들이 부족해서 일반인들이 정말 언제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며칠씩 그 서울에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시고, 아, 이거 급한 상태인데 뭐 예약 확인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민심과 현실을 너무 모르는, 또 너무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병 다녀온 아들이 응급한 상황이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그랬다면 군병원 가거나 응급실로 갔어야 된다. 일반 서민들의 그런 인식과 너무 동떨어진, 특히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말인가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 의뢰서는 없어도 된다. 조금만 일찍 오면은 예약한 사람들, 정말 이 서민들 종합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건 다반사거든요.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있는 종합병원의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폭로한 전직 보호자진 얘기 더 들어보죠. 사모님이 직접 그 장남의 개인정보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김 의원 가족들이 병원 갈 때는 지역 보좌관이 함께 동행도 했대요. 병원 직원들도 내려와서 의전을 했대요. 김중 대변인, 이거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요 말씀을 드리기 직전에 좀 전에 이제 그 MRI 촬영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쪽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그럼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당시 저 보람의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김병기 대표 쪽의 입장입니다. 촬영한 건 맞는데 이 병원에서 접수 후에 대기했고, 그 대기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순서와 호명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것에 따랐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촬영은 보람의 병원에서 했지만 거기에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만약에 이것이 특혜가 있었다면 보람의 병원에서 치료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해명을 내놨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병원에 가는데 거기에 어떤 보좌진이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나와가지고 의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그 상황들이 있었다면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떤 보좌진이 거기에 왜 동행을 하게 됐는지, 또는 보좌진이 갔다고 해서 거기에 병원의 행정실장이 나와서 의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다소 안 맞다, 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주장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병기 그 원내대표가 또 작년에 이 사안들이 있었을 때 원내대표의 신분이 아니었었던 그런 점까지도 같이 함께 감안하면서 이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삼선 의원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대한항공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구 종합병원까지 이해충돌 문제가 강하게 제기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동작구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개통식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병원의 현안에 대해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님, 저희가 뭐 해당 병원 이름은 뭐 가려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병원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하면서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병원의 시설, 의료진 2배 확충하겠다. 자기 지역구에 있는 병원이란 말입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법률적 처벌 대상으로 나아가는 이해충돌 부분은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거는 이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일 것 같고. 청탁금지법. 예, 다만 이해충돌 광의 이해충돌 범위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 정도로 업무상 관련 있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또는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개인적 부탁을 누굴 통해서 하든지 해요. 그럼 그걸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탁을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저 김병기 의원이 아직까지도 본인에 대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보좌진의 업무 영역이에요. 지금 보좌진의 업무 영역이 본인은 예약만 하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본인에 관련된 예약도 그것도 안 되는 건데 가족에 대한 예약을 왜 거기다 부탁을 합니까? 가족이 하면 될 일이지. 이전에 저희가 한참 대선 때 모 후보 한 분이 직원이 그 장남 퇴원 수속을 해줬다 해서 저희가 한참 공방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게 저렇게 그럼 예약을 부탁하는 거, 내 가족에 대해서 예약 부탁하는 거는 그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약을 부탁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참 저 답답하네요. 아직까지 그 큰 문제들이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도 의식 전환이 안 됐습니까? 저분은 거기다가 병원 관련된 문제도 몰라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손자 관련돼서 병원과 관련된 뭐가 유출될 때 한참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만연히 그냥 나아가서 보좌진까지 따라간 걸 의원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 해당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법 적용 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국회의원이면 국민을 대변하는 분이 저 정도 글쎄요 사안에 대한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바뀝니다. 계속 문제가 터져나올 때 해명하시는 거 보면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그 사람인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좌표 찍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깔끔히 인정하고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들이 뭐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당 정보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하세요. 전 그 누가 제기했는지에 따라서 또 메신저를 공격하는. 예. 아니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치사하게 본인을 모셨던 보좌진에 대해서 저렇게 인신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인신공격하면서 본인이 처해 있는 그 공격함을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